네, 이번 시간에는 어, 함정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정카드라는 건 이런 거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트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큰 손실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큰 손실이 나기 직전에 어떤 징후 같은 게 있습니다. 징후 같은 게 있어요. 징조. 그래서 손실이 나를 덮치는 날, 그런 재수없는 날에는 꼭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간과하는 순간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에는 이제 십중팔구 손실이 나고 그 손실 이후에는 또 추가 손실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이제 심리 게임이어서 내 심리나 기분하고 반대로 가야 따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심리대로 하면은 보통은 손실이 나죠. 그래서 내가 사전에 생각하지 않은 딱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마음에 달려있죠. 일체요심종.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함정카드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오늘 왠지 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유난히 강하게 들 때가 있거든요. 마치 내가 도박판에서 이제 승자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 시작 전에 내가 오늘 얼마를 딸 것 같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액수가 머리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어김없이 손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전 거래 또는 어제 거래했을 때 큰 수익이 아니고 작은 수익을 좀 쉽게 땄을 경우에 그 관성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가 뭐 주식이나 재테크로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런 영상이 요즘 많이 나오죠.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에도 이런 기분이나 심리가 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공부할 때 주식 이론 공부, 그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 차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지나치게 많이 보게 되면 그건 이제 그 차트라는 거는 이미 그 옛날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과거를 돌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신을 하게 돼요. 이게 맹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차트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당황을 해가지고 뭔가 좀 원칙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물에 그릇을 쏟고 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쏟고서 한 반 정도 남아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채우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강한 본전 심리는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하지만 본전이라는 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목표가 본전이라면 본전에 집착을 해야 하는 거라면 주식을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첫 베팅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날은 틀렸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첫 베팅에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접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 물이 반 정도 비워졌다, 엎질렀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남아있는 그릇에 남아있는 물을 지키는 게 오히려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까지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심리나 행동을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불가능해요. 예.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접는 게 최선이에요. 그날은 매매를 접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무시하고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10% 손실이 20%가 되거나 30% 손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높고 이게 우리가 가장 확률이 높은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쌍따하면 내일 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을 들어가기 직전에 뭐 28%, 29% 여기서 그 그림이 호가창의 그림이 문 앞에 서서 누군가가 따라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사면 바로 상을 가고 문을 닫아가지고 내일 오전에 갭이 뜰 것 같다. 이런 강한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림은 이제 주로 세력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 잔량이 유지가 되는 듯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빼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상이 풀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상을 친 게 첫 상이 아닌데도
내일 또 상을 가겠지 하는 이런 좀 안이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따 실력이라는 게 결국엔 단타 실력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단타 실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다면 상따를 해보세요. 상따를 어떻게 하느냐? 한 주만 사는 거죠. 한 주 가지고 한 10번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했으면 내일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열흘 동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갭을 먹는 횟수가 7회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따에 도전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상따는 이제 외부 환경이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따를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함정 카드는 이런 거죠. 비중을 실으면 크게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든다면은 비중을 당장 줄여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마치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듯이 베팅을 크게 하고 싶은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래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확신이라는 거는 그 반대급부가 항상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뭐 싣는다,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최소 비중하고 최대 비중의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보통 한 2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작게 베팅할 때 100만 원이면 크게 베팅할 때는 한 2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편차가 벌어지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이제 고비중을 이제 베팅을 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났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사실. 그걸 복구하려면 더 큰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비중을 싣는다는 거는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고 반대로 이제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좀 마음속에서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망설일 때 망설일 때라는 거는 내가 결국에는 거의 모든 리스크를 다 체크를 해봤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날 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겁이 나더라도 그 감정, 내 안의 나를 죽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가창을 보며 이제 오르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제 뭐 혹가창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미 상황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어떤 정황이에요. 심리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는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올라라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바로 손절을 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아마 최적의 손절 위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미래로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사실 기도를 잘 안 하죠. 잘 안 풀릴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심리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요걸 항상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뭐 감사할 게 뭐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날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자기 심리, 자기 마인드를 강력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큰 손실을 입었을 때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큰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해도 말문이 턱 막히죠. 그리고 멘탈은 이미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HTS를 손에서 내려놔야 되죠. 근데 보통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죠. 그래서 이제 손실이 가중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고 그때 내 마음과 정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떠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손실을 입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 심리에 대한 방어가 돼버려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큰 손실도 각오하겠다라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 다음에는 뭐 보나마나 내동매매나 도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삶이 재미없고 권태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번 이제 반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좀 권태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유난히 이제 강하게 엄습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뭔가 자극을 우리가 찾게 돼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거의 도박하고 비슷한 아주 매력적인 고자극 행동이에요. 네, 고자극 행위죠. 그래서 이제 좀 권태로운 느낌에서 계속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랑 손실의 경계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매 자체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경계심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금전 감각이 사라져서 그 HTS 안에 찍혀 있는 그 돈이 실제 돈으로 안 느껴져요. 그 게임 머니, 뭐 사이버 머니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잦은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거든요. 그 금전 감각이 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며칠 연속 손실이 났을 때 거의 이제 제포자기 심정으로 주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수익을 못 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매매 자체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다음 단계에는 이제 주식을 접는 그런 이제 수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던 건데 날씨가 많이 안 좋거나 비 오는 날이 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진짜 무슨 뭐 귀신에 홀린 듯이 손실이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비가 오면은 일단 일체 보질 않아요. 보질 않고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징크스인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개인적인 징크스가 하나씩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정 카드에 걸리는 그런 케이스와 함정 카드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 때 빠져나오는 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